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세가 저는 무섭다라고 많이 느껴요. 예. 또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화 시스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시간 11월 2일 애플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부진과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실적 부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AI로 재기를 꿈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외 시장 먼저 살펴보죠. 예, 지금 뭐 관망세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그 10월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네네네. 10월에 이제 3대 뉴욕 지수를 좀 봤더니 다우 지수가 10월 동안에 1.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이제 2.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가 10월 동안 이제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게 3개월 지금 연속 하락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를 피부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고 뭐 연준에서 뭐 돈 풀기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긴축을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이 회복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드디어 이제 침체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3대 지수로 본다 그래도 사실 분위기는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 전망을 보고 있는 게 11월 달 당연히 이제 동결로 이제 보고 있고요. 패드워치에서는 99% 지금 동결로 봅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도 동결로 보는 게 한 69% 정도 동결을 보거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이제는 뉘앙스가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미 아시겠지만은 장기물 10년물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금융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해야 될 일을 뭐 지금 채권 금리를 보면 시장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할 텐데 얼마만큼의 이제 채권 발행량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조만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지만은 시장에서 최근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미국의 국채 발행을 숫자를 좀 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미국 채권을 발행할지 이 부분도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쨌든 10월 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올라주는 뭐 그런 어떤 기운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기운들이 좀 오래가기를 바라는데 네네. 그렇게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번 주 발표될 애플의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실적 발표를 그렇게 뭐 좋은 뭐 발표는 아닐 거다라는 게 뭐 지금까지 이제 분위기고요. 네네. 일단 전년 같은 대비해서 이제 역성장한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판매 부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플이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할 거다라는 이유가 사실 아이폰을 많이 팔아야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매출량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 그래서 판매 저조가 아무래도 3분기 분기 보고서에 이제 실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이게 나아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실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뭐 그렇죠. 대출도 갚아야 되죠. 가처분 소득이 줄다 보니까 IT 기기 교환 시기가 와도 사실 핸드폰 교환 시기가 와도 안 바꾸거든요. 저부터도 만약에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 바꾸려고 해도 이제 좀 미루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분위기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팍스콘을 조사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11월 달, 그러니까 4분기는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광군제 있죠. 11월 11일. 그 다음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 있죠. 애플이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물건이 없은 거예요. 팍스콘에서 물건 못 만든다면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수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제 월가에서는 애플의 올 3분기 매출이 한 893억 1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8억 달러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성장을 기록할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노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성장세 덕분이라고 하는데 네. 애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네. 이 서비스가 시총 1위 탈환의 어떤 기반이 될 것으로 뭐 전망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세가 저는 무섭다라고 많이 느껴요.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을 봤더니 매출과 순이익 모두 이제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매출이 1년 전보다 13%, 순이익은 이제 27% 이제 증가된 수치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애저의 매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클라우드 웹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29% 증가됐습니다. 근데 항상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잘 나오면 좋다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의 전망은 26% 생각했었는데 29% 성장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매출 증가율만 띄워놓고 보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증가율은 12% 정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성장했는데 이 애저 같은 경우는 29% 증가되다 보니까 더 눈에 두각될 수밖에 없겠죠. 또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AI까지 접목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성장세는 더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뭐 마소가 사실은 뭐 애저 서비스라는 게 인공지능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파일럿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네네. 뭐 미국에서는 일단 그 아마존의 아성을 갖다가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시총 1위를 두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세를 굉장히 기대하고요. 그런 이유가 역시나 생성형 AI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PC 운영체계입니다. 윈도우 11에 이 MS의 인공지능 코파일럿을 이제 탑재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변하느냐? 우리가 윈도우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 반복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정, 제어판 설정 이런 건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 이메일 보내주는 거 가능하고요. 자동 작업 수행도 이제는 윈도우에서 다 가능할 거고 무엇보다 내가 웹 서핑하고 있을 때 그 뉴스라든지 웹페이지에 글을 요약해서 또 설명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화면 밝기도 그냥 대화로 이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어판 기능 다 뭐 대화로 이제는 다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우리 돈으로 13조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49%나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강력한 생성형 AI 기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무서울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는 윈도우 매출만 본다 그러면 사실 윈도우 매출은 전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서가 바로 이제 MS365예요. 아시겠지만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엑셀이라든지 MS 오피스를 쓰는 거거든요. 이 MS365 앱이 매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간이 되는 게 사실 윈도우잖아요. 네, 그렇죠. 윈도우가 있어야 또 다니까. 그래서 윈도우 판매량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요번에 이제는 MS365에 이 코파일럿이 이제 탑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럼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저도 엑셀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뭐 함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대화로 명령만 하면 알아서 엑셀에서 자동 작업이라든지 이 방송 보시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자동화 시스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현실화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구글, 아마존이 긴장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한 애플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